네, 저는 지금 적조경보가 내려져 있는 남해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의 물고기들 집단 폐사한 상태인데요.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한 마리 퍼낼 때 마음도 아프고 근데 키운게 한국 보람도 없고 허사가 뭐. 낙동강도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풀어야 할 이 강물 색깔들이 이것은 녹조라떼? 돼요, 나 돼요. 가만 있어봐. 적조바다의 물고기를 먹으면 어때? 진짜 크다. 오, 야. 옛날 인어공주가 바다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다가 핏빛으로 변하면서 인어공주는 인간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유쾌한 날씨 이야기. 대사. 요새 이 매년 여름이 되면 우리를 위협하는 자연현상이 하나 있잖아요. 네. 이 말없이 이 생태계를 위협하는 오늘 적조하고 녹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색깔이 보니까 적조, 녹조 막 이런 색깔인 것 같아요. 네, 적조를 맡고 있는 이세나입니다. 녹조를 맡고 있는 강희수입니다. 저는 갈조 윤유라예요. 오, 갈조? 저는 뭐 하죠? 그 뭐예요? 저는 그물을 맡고 있는 김수열입니다. 네. 이야. 너무 급조하셨다. 그물? 네, 약간 그물 느낌 있죠. 어장 관리? 어장 관리 다 해버릴 거야. 근데 나는 네. 보니까 이 적조, 녹조 주의보 이런 게 있던데 네. 벌써 적조, 녹조 주의보하고 경보가 다 발령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남해 일인 줄만 알았는데요. 네. 사실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이 경북 구미인데 네. 구미보가 있거든요. 네. 낙동강 가에 우리 그 집이 있는데 산책을 못 한대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이 저희는 체감을 잘 못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피해 보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올해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심각해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벌써 녹조 주의보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뭐 6월 중순경에 낙동강 창녕 하만보 구간에 올해 첫 녹조 경보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난해보다 40여일 정도 빨리 나타났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가를 가면은 뭐 녹조띠가 쫙 펼쳐져 있고 그 옆을 지나가다 보면 악취가 코를 찔러서 정말 돌아다니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돌아댕겨야 된다. 돌아다니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싸돌아댕기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올해 네. 사실 가뭄이 비가 많이 안 와서 그죠? 맞아요. 다른 때보다 되게 빨리 온 것 같아요. 네, 또 이 적조주의보도 벌써 발령이 됐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7월 31일 날 고성군 연안에 적조주의보가 발령이 됐고요. 이후에 뭐 8월 4일에 통영으로 확대가 되고 8월 8일 날은 거제 해역까지 확대 발령됐다고 합니다. 요새 내가 네. 이 적조, 녹조에 대해서 언론이라는 데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난 이게 어떤 현상인지부터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유라 씨가 좀 상세하게 얘기 좀 해줘요. 제가 네. 개념 정리부터 좀 해드릴까요? 네, 네. 이게 뭐냐면요. 바다나 강에 살고 있는 그 미세조류 있잖아요. 식물 플랑크톤. 네. 이 개체 수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비정상적으로 많아질 때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의 색깔에 따라서 붉은색으로 나타나면 저렇게 적조, 적조. 네. 초록색으로 나타나면 녹조. 녹조, 갈색은 이렇게 갈조다 네, 이렇게 갈조다. 얘기를 나누고 네. 있죠. 그러니까 그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군요. 네. 다 그 플랑크톤에 따라서 네, 나타나는 맞아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나는 이 플랑크톤이 이 생태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먹이사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게 문제는 많아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비정상적으로 개체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졌을 많아서. 때. 그러니까 그걸 우리 한자 수거로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내가 한자 약하잖아요. 근데 몇 개 하는 그래서 자녀 중에 하나. 과유불급은 네. 초등학교 시험 문제로 나와요. 과유불급 알죠? 네, 그럼요. 뭐예요? 과유불급. 감이 못하는만 못하다. 정치용어는 잘하셨네요. 그렇죠. 정도를 못하다. 지나치면 그 미치지 못한 거와 맞다, 같다 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못하다. 못하다. 다들 정확하진 않네요. 넘어갈게요. 많아서 문제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복습도 참 잘하셨는데 네. 이 같은 미세조류의 대발생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바다나 호수 아니면 댐이나 보가 설치된 강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적조나 녹조 좀 비슷하지만 발생 원인이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미세조류들이 공통적으로 좀 좋아하는 환경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수온이 좀 높고 따뜻한 수온에다가 그리고 햇볕이 좀 강하고
그리고 일조량이 많고. 예, 일조량이 많고 비료 성분이 많은 영양염료를 참 좋아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뭐 공장의 폐수나 생활 폐수, 축산 폐수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이 플랑크톤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풍부해지다 보니까 네. 그 수가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녹조 같은 경우에는 물의 순환이나 유속에도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해요. 느려질수록 더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적조가 요즘에 좀 위험한 게 요즘에 태풍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상 남해안을 스치고 지나간 지난번 나크리 같은 경우에는 적조를 없애는 효과가 좀 있어요. 왜냐면 좀 깨끗한 물과 이 플랑크톤이 섞여 있는 것을 좀 순환시켜주면서 뒤집어주면서 물갈이. 네, 좀 쉽게 말하면 물갈이 맞죠? 물 안에 이렇게 갈아줄 수 태풍이요? 있는, 네, 효과가 있는데 문제가 됐을 때가 언제냐? 서해상으로 올라오다가 남부 내륙으로 들어왔을 때 그럼 태풍이 올라오면 뭐가 많이 내려요? 비가 많이 내리죠. 비가 많이 내리죠. 그럼 아까 플랑크톤이 좋아하는 영양분 뭐가 있어요? 비료. 폐수, 뭐 비료, 분뇨 얘네들이 다 바닷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분을 많이 받으니까 얘들이 많이 자라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도 많게는 2배에서 4배까지도 개체 수가 늘어난다고 해요. 야, 근데 원심력이- 태풍이 어느 쪽으로 오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맞아요. 태풍이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태풍 네. 때문에 적조를 없애주는 아까 뭐 물갈이 네. 통해서 그래서 그걸 효자 태풍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태풍이 서해안 쪽으로 오면은 그렇죠. 그런다는 그래서 얘기죠. 남부 지방 쪽으로 오면 이때 굉장히 많은 적조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적조하고 녹조를 좀 분리해서 좀 네.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난 얼핏 들으면 이 플랑크톤이 많다는 얘기는 이게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먹고 사니까 그렇죠. 많은 게 왜 문제가 되죠? 난 물고기가 다 먹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먹으면 되지. 사실은 이게 너무 많아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적조주의보가 개체수가 1cc가 1cm, 1cm 있으니까 정말 네. 요만한 공간에 100개 이상이 이제 늘어났을 때 적조주의보가 그때 이제 발령이 되거든요. 근데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산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왜냐면은 얘네가 적조가 그 플랑크톤 개체수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 얘네도 산소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속에 있는 그 용존 산소량이 네. 확 줄어들게 되죠. 네네네. 그렇게 되면 물고기가 그렇죠. 마실 산소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닷물 위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얘네가 위에서 산소 공급을 막아버리는 거죠, 아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아요,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 코클로디늄이라고 들어보셨죠? 코클로디니움 많이 나와요, 요즘 그렇죠, 뉴스에.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적조 현상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네. 그런 식물 플랑크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얘네가요 굉장히 그 끈적끈적한 네. 점액질들을 많이 갖고 있대요. 어. 자기처럼 네. 끈적끈적하죠. 느끼하다는 얘기죠. 그런 말 있어요. 저한테 한번 빠져 들어오면 못 나간다. 앞으로 코클로디니움 김수현이랑 불러드릴게요. 네. 저 코스연으로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근데 끈적끈적한 그 점액질들이 네. 물고기 그 아가미에 달라붙어서 아예 숨을 못 쉬게 하는다는 한마디로 질식사네요. 질식사시킨다는 네. 거. 그렇구나. 네. 고기가 질식해서 죽는 거라고 네, 보면 그렇죠. 되겠어요. 그죠?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물고기가 양식장이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 물고기가 양식장만 아니면 좀 잘 도망갈 수 있을 텐데 네. 이 피해가 많이 나는 게 이게 양식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물고기가 못 많이 죽는 도망가죠.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원래 사실 물고기도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데 가둬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고 네. 산소를 찾아갈 수도 없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피해가 엄청났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1995년이라고 그래요. 1995년. 그래서 이때가 적조 대참사라고 할 정도로 네. 엄청난 사실 피해가 왔었는데 네. 무려 이 지속된 적조 수가 55일 동안 지속이 됐고요. 그 두 달 피해액도 가까이. 700억 가량 됐었다고 그래요. 700억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피해를 입었던 게 바로 작년이에요. 그래요? 네, 작년이 무려 그 2,500만 마리의 그 폐사가 어류 폐사가 발생을 했고 네. 그 피해액도 2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2007년도 조금 작지만 네. 770만 명이 어류가 마리가. 폐사가 됐고 또 그 피해액도 한 100억 정도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요새 우럭도 굉장히 많이 죽고 굉장히 네. 좋은 생선들이 다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진짜 안타까운 게 우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요. 네. 활동량이 많아서 그 다음에 돔, 이거 좋아하는 거면 다 볼락, 쥐치 요 순서대로 지금 그 피해를 보고 있어요. 쥐치가 포를 써서 말린 게 쥐포죠. 쥐포. 맞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니 다 횟감으로 좋은 것들 내가 좋아하는 순위로. 생선 다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좀 이 적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증을 좀 풀어보려고 네. 내가 OX 퀴즈를 준비했는데 그냥 가면 재미없으니까 퀴즈 맞히면서 아, 저는 오늘은 자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 공부 많이 하더라고요. 네. 내가 이거 보니까 작가님이 나한테만 줬거든요. 네. 모를 것 같아서 내가 OX 퀴즈 낼게요. 아, 좋습니다. 저는 뭐 첫 번째 문제. 네. 적조로 이제 물고기가 죽잖아요. 네. 이 적조로 죽은 물고기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하나, 하나, 둘, 셋. 된다.
이게 뭐야, 가금대? 나는 아예 나는 그걸 왜 먹지? 그러니까 되건 안 되건 안 먹겠다는 안 거죠. 먹겠다? 생선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죠. 근데 그냥 난 그래도 참겠어요 그냥. 빨간물에 들어있던 건 안 먹겠다. 빨간물에 들어있는 고민하지 건 않고 안 먹겠다? 세나 씨는 X? 왜 전 X예요? X인데 사실 제가 지금 아이가 배에 있잖아요. 네. 아이한테 이제 임신했을 때는 날 것이 안 좋아요. 그래서 좋은 것만 먹겠다. 아, 정확한. 적조와 상관없이 아니면 지금 나 두 아예 분은 정확한 이 질문의 답이 아니에요. 전 생각을 많이 안 하겠다는 것 같아요. 요새 별로 생각 안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이의 스트레스를 안 입장에서 받겠다? 생각을 하는 괜찮은 거죠. 생각이에요. 네, 단순하게. 그다음에 유라 씨도 X네요? 생태계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나쁜 거잖아요, 적조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먹고 그것 때문에 폐사한 생물 물고기를 먹게 되면은 네. 왠지 나도 빨개질 것 같고 왠지 뭔가 몸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고 몸이 내 몸에 빨개져서 그럴까 봐? 산소가 부족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제가 뭐 수산시장 같은 데 가면 아주머니들이 꼬셔요. 방금 막 죽은 생선이 있는데 싸게 주겠다. 그러면 또 돈이 좀 없을 때는 확 구미가 당기거든요. 그치, 그치. 그걸 먹어봤는데 전혀 너무나 맛있었어요. 그럼 얘들도 지식사했는데 그러면 걔네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요게 내가 봤을 때는 이야. 근데 여기 어딘가에 지금 병균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해요. 그때 우리 한 5명, 6명 먹었는데 아무도 배 안 아팠어요. 야, 나 수현 씨가 네. 정답은 수현 씨가 맞췄어. 진짜요? 내가 아시는 그 수산 살매지에.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 소화량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수산 그 연구원 그 박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네. 이 적조를 일으키는 이 부분들은 유해성 조류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질식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그 여름철 수온이나 기온 상승으로 2차 왜 그 세균에 의한 감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피하죠, 맞아. 그건 사실은 그 질식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오래 머물기 때문에 사실 네네네. 감염되는 거니까 그거 빼고는 실제로 이 적조로 인해서 폐사한 오류를 한 4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빨리 보관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먹으면 식용이나 우리가 이 사료로 사용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요. 자, 두 번째 문제. 네. 두 번째 문제. 그 적조를 발생하는 이 해수욕장에서 네. 우리가 이 해수욕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O, X. 하나, 둘, 셋. 안 된다. 나도 안 된다. 뭐 자꾸 와요, 그치? 잠깐. 저 정도면 나는 안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간다 또? 아예 이런 현상을 피하고 산다? 그냥 그런 먹기도 싫고 데는 가기도 그냥 싫고. 피해간다. 적조 싫대요. 오케이. 그래요. 적조 생각하지 말고 사세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다. 네, 왜냐면 아니 아까 우리 인체에 뭐 유해한 성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적조는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이니 독성 성분이 있지도 않으니 뭐 수영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생각을 않고.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못해서 항상 튜브만 끼고 물놀이를 네. 하거든요.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엉덩이가 살짝 빨개질 수 있어요. 여기에 막 끼면 어떡해요? 아니, 씻으면 되죠. 저는 엉덩이 진짜. 빨개지면 어떡해요? 또 저도 왠지 미용상 안 좋을 것 같아. 뭔가 피부에 두드러기 날 것 그러니까. 같고 그건 모공 맞아. 사이로 막 코콜레지니움 막 낄 그러니까 것 같고 되게 작잖아요. 저는 확실해요. 왜냐면 일단은 자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벨트 같은 것도 독 오르잖아요. 쇠독 오르고 뭔지 알죠? 이렇게 뭔가 알레르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금붙이도 잘못하면 그럼 네. 얘도 어쨌든 뭐 걔네들이 인체에 유해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금이 아니라서 그래요. 차고 다니는 거. 진짜 금은 유해하지 않다고 해요. 나 진짜일 지난번에 수도 여기 있어요. 귀걸이 했다가 아무 났는데 진짜 아니었어. 안 씻어서 그래요. 빨리 정답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 네. 출제 의도 알겠죠? 괜찮다요. 그러니까 지장이 없다요. 적조 담당 적조 이사람입니다. 담당. 왜냐하면 물엔 들어가시면 이 적조에는 이 플랑크톤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아직까지 이 사람한테 해를 주는 종류는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해요. 아직까지. 오히려 소금물을 먹어서 이 소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적조 때문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단호하시네요. 단호하게. 그러니까 네. 적조에 의해서는 사실 인체에는 해가 없나 봐요. 아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적조에 대해서 매년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적조 자체가 네. 큰 이슈 자체가 되지는 않는데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뭐 네. 인체 피해가 없기 때문인데 네.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두리 양식이나 양식업을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재산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네. 이슈가 되는 근데 거라고. 그럴 것도 같은 게 물고기 한 번에 확 죽는다면 우리가 금전적으로 확실히 그렇죠. 네? 아니 양식장 하시는 분들은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니까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 네. 같은 그 생선을 먹는 그쵸. 소비자들의 우리가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느껴지는 거. 왜냐면은 다 죽어버리면 그만큼 값이 오를 수밖에 올라가죠.
그렇죠. 공급량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적조가 직접적으로 해는 안 돼도 지금 네. 얘기한 것처럼 재산상의 피해는 있으니까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건 확실한데 네. 그다음에 이걸 방제를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 방제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뉴스에서 보면은 적조가 나타났을 때 황토를 뿌리는 모습 한번 보셨어요? 황토. 네, 아직까지는 적조가 발생했을 때 이 방법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보니까 부니까의 미세 입자가 점액 성질인 그 코클로디늄에 달라붙어서 이 바닥으로 가라앉게 하는 원리로 한다고 하는데요. 네. 적조 생물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황토를 통상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뭐 70에서 80% 정도의 방제 효과를 본다고 효과가 하네요. 꽤 맞아요. 괜찮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996년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밖에도 뭐 원심 분리기라든지 여과 장치 그리고 화학약품 살포 등 뭐 다양한 것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자연에 아무래도 피해가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피해가 적으면서 황토가 가장 쌉니다. 한편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매일매일 이걸 뿌릴 수가 없는 게 그렇죠. 황토가 같이 이제 가라앉는 거잖아요. 가라앉게 되면 해저에도 또 다른 그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맞아요. 그들의 서식지가 이제 또 황토로 그렇죠. 덮이면서. 오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영양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황토에는. 그래서 또 부영양화가 일어나면서 또 다시 악순환이 계속 또 일어나는 거죠. 부영 영화? 부영양화요. 부영양화. 영양이 네. 굉장히 많다. 부자다. 부자가 됐다. 영양 부자. 네, 영양부자. 그러니까 황토 뿌리는 게 뭐 급한 불 끄는 데는 효과가 그렇죠. 있지만 맞아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보다 좀 근본적인 생태계에 지장이 없는 보다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포털 사이트 좀 검색해 보니까 이 녹조 라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뜨겁더라고요. 네. 근데 나는 녹조하고 적조는 좀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다르죠. 녹조는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크톤의 색에 따라 적조, 녹조, 갈조로 나뉜다고 말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녹조인데 흔히 무리끼라고 하는 남조식물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물빛 색깔이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문제는요, 이 남조류에 독성이 있다는 건데요. 네. 적조랑은 조금 다른 다르죠, 면이죠. 다르죠. 녹조는 그러니까 독성이 있군요. 실제로 캐나다나 호주 등에서는 남조류 때문에 뭐 동물들이 폐사하다거나 뭐 미국이나 브라질에서는 사망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사람. 네, 그럴 정도로 그 녹조가 아까 그 적조는 태풍 때문에 사실 네네. 물갈이가 되면 좀 해결이 된다고 그랬는데 녹조는 올해 왜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강수량 뭐 이런 뭐 기온 기상 관련이 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맞아요. 많은 비가 와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비가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이번에 좀 강우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뭐 평년의 반이었죠. 국지적으로 내렸다 해서 뭐 어느 지역은 한 번에 너무 많이 와서 좀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했겠지만 아니에요. 1년치 좀 강수량 왔을 때 굉장히 적은 양이 내렸잖아요. 특히 중부지방에 가보면 네. 정말 심각했죠. 네. 그래서 이 녹조는 그러니까 강수량, 네. 강우량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데 영남 같은 데는 사실은 평년 비해서 반도 안 됐잖아요. 반도 안 됐죠. 3, 그래서 40% 되는. 그래서 영남 지방은 녹조가 많다고 하고 네. 사실은 이 호남 지방은 그래도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좀 덜하다는 얘기가 사실은 이게 녹조는 그러니까 이 강우량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그렇죠. 안 오면 사실 앞으로 녹조에 대한 걱정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중부지방에 이제 비가 안 오면은 이게 물이 강이 흘러 이제 남쪽까지 영향을 주다 보니까 네. 위쪽 물이 안 좋으니까 밑에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난 녹조 그러면 항상 요새 왜 환경단체나 언론에서 이 녹조가 4대강 사업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것 논란이 뜨겁잖아요. 빠질 수가 없죠, 그 얘기가. 그래서 사실은 사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관련된 심층 리포트를 좀 준비해봤거든요. 먼저 우리 잠깐 좀 보고 얘기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네. 보가 완성되고 난 2012년과 2013년에 잇따라 녹조가 발생했는데요. 2012년의 경우 8월 중순부터 집중호우와 태풍 볼라변이 잇따라 영향을 미치면서 다행히 녹조가 조기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난 뒤 본격적으로 남조류가 번지기 시작해 10월 초순까지 그야말로 최악에 가까운 녹조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그전에는 녹조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중상류의 칠곡과 구미에서도 심각한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는 대규모 방류를 선택했습니다. 낙동강 본류에서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물을 흘려보낸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주변의 댐과 보, 저수지 등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6,900만 톤의 물을 방류했고 그 결과 수질은 극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저 화면에서 보듯이 이 네. 녹조가 이제 유속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어떤 전문가들은 또 이 녹조가 이 물의 속도와는 무관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네. 빨리 좀 이게 관심이 많은 만큼 이 정확한 원인과 해결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녹조도 녹조지만 요즘에 한창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대충 감이 오시지 않나요? 아니요, 전혀 안 오는데요. 어디에? 요런 색깔의 저 강 쪽에 가면 아, 약간 이렇게 생긴. 인어공주? 왠지 알 것 같아. 인어공주? 바로 큰빛 이끼벌레입니다. 그거 엄청 징그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세히 보면 되게 좀 약간 귀여워요. 귀엽기도 해요. 아, 이게 귀여워요? 아직 잘 취향이 모르시는 분들이 독특하시네요. 있으니까 아마 화면이 준비된 것 같은데 화면 지금 바로 나가죠? 네. 자, 지금 저거예요. 보시면 저런 약간 해삼 좀 큰 버전이라고 볼 수 있죠. 저게 왜요? 왜 이렇게 커요? 저게 지금 1mm 안팎의 그런 개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둥글게 지금 만들어진 태형 동물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저게 네. 하나는 되게 작은데 네. 여러 개 뭉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사해 보니까 뭐냐, 저게 뭉쳐 있으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언젠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떨어지면 또 자기들이 거기서 다시 이렇게 또다시. 자란다고 해요. 아, 잘한다고.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시겠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독성이 있냐, 없냐예요. 이거에 네. 따른 지금 의견들이 좀 분분하고 있는데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게 수조에 넣고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네. 근데 이 큰빛 이끼벌레와 물고기 넣고 한 40분 정도 지나니까 물고기들이 다 죽었어요. 왜냐? 이 큰빛 이끼벌레가 죽을 때 그 아모니아 등 이 오염 물질들이 좀 배출한다고 해요. 죽을 때 배출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거에 따라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대거 번식한 큰빛 네. 이끼벌레들이 죽으면서 암모니아를 배출하게 되면 이게 독성 성분이잖아요. 네. 하천 생태계를 네. 또 망가뜨리게 망가뜨릴 되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그러면 왜- 또 네. 그 사체가 생기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또 뭐가 맞아요? 일단 녹조가 들어간 되죠. 자,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제가 왜 녹조랑 관련돼서 이 얘기를 했냐? 이게 지금 왜요? 갇힌 게 뭐냐면 이 큰빛 이끼벌레가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자란다고 해요. 그러면 녹조가 발생하면 자연적으로 큰빛 이끼벌레가 많아지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네. 큰빛 이끼벌레가 죽으면 그걸 먹는 또 플랑크톤이 늘어나고 많아지고. 계속해서 악순환이에요. 야. 오늘 악순환 얘기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적조와 녹조도 다 사실 이 뭐 우리가 이 기온 상승 같은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우리 기상캐스터들이 그 녹조 적조 예측하려면 뭐 강수량이나 또 아까 얘기한 일조량 이런 네. 것들을 정확하게 정보를 드려야 사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거니까 네. 우리 기상캐스터들이 정확한 또 신속한 날씨 정보 부탁드릴게요. 아, 뭐 앞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적조랑 녹조 예보하죠 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보랑 한 번씩 그러니까 저희가 네.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수온 상승했다는 그런 부분 대충 이렇게 또 맞춰서 할 수 있잖아요. 네, 괜찮겠네요. 최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김수영 캐스터의 네. 적조 녹조 예보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이 적조는 이 소멸했다고 안심할 때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2012년 9월 5일에 이 소멸했다가 10월 중순경 이 가을 적조가 발생해서 10억 원의 추가 피해를 낳았는데요. 올해도 이 지속적인 관찰과 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유쾌한 날씨 이야기 캐스터!